지금 문제가 이제 블랙엘 칩인데, 블랙엘 칩에 관련돼서 그 발열 문제에 대한 그 카더라 그 썰들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블랙엘 칩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게 뭐 카더라라가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때도 그렇고 얼마 전에 SK 최태원 회장님 만났을 때도 나왔던 얘기지 않습니까? 좀 빨리 서둘러 달라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젠 발열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고사양으로 가면 갈수록 발열과의 싸움인데 지금 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근데 발열 관련된 문제들은 지금 역사적으로 대다수가 잘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상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11월 19일 화요일 현재 시간 오전 10시 5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0.13% 55포인트가 조정을 받은 43,389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하였고요. 나스닥 주가는 0.6% 111포인트가 상승한 18,791포인트, S&P 500은 0.39% 오른 5,893포인트로 상승 마감했어요. 상대 지수가 또다시 온도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대 지수가 다시 온도 차이가 보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온도 차이는 등락에 대한 온도 차이예요. 등락에 대한 온도 차이인데, 등락에 대한 온도 차이가 나타나면서 약간의 좀 엇갈린 길들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나스닥이 다른 주가에 대비해서 과도하게 낙폭을 키웠던 측면. 제가 여기서 과도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주가가 3%가 빠지면 과도한 겁니까? 안 과도한 겁니까? 과도하다고 할 수도 있고 안 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과도하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미국 내에 있는 같은 주가잖아요. 미국 내에 있는 같은 주가인데 그 주가가 온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과도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주가가 다른 3대 지수 중에 가장 낙폭이 컸는데, 그 부분에 대한 회복 효과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다소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해당 상승폭으로 인해서 주가가 아주 눈에 띄게 나타난 흐름은 없다고 보여지고, 기술적인 반등 수준에서 마감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SMCI가 장 마감하고 나서 상장 폐지 직전에 있었는데,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일단은 유지 계획서가 이제 제출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반도체 섹터들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약간 좀 긴장감이 좀 있었는데, 그 긴장감을 조금 덮기 위해서 오히려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로 흔히 말하는 물타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상장 폐지되면 썩 좋지는 못하죠. 나름대로 좀 흐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유지 계약서를 냈기 때문에 주가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구글 관련된 내용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검색시장 불법 독과점 관련돼서 시정조치 등등등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았던 흐름까지는 아닌데 그냥 무난했던 흐름이고, 다소 변동성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다소 변동성이 좀 떨어지게 되는 계기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지금 트럼프 당선인께서 계속해서 지금 장관님들을 지금 지목하고 계신데,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련된 업종,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바이오 관련 업종들이 조금 영향을 많이 받았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케빈 워시 장관이 지금 재무장관으로서 예상이 되면서 또 여기에 관련됐고, 지금 관련된 섹터들이 쉽게 말하면 대선 이어서 이제는 장관들에 관련된 섹터들이 순환하는, 우리나라 대선이나 총선 때 많이 나오죠. 어느 유력한 후보가 같은 대학교 동문이다, 진짜 심하면 고등학교 동문이다, 중학교 동문까지도 봤습니다. 예, 중학교 동문이다, 누구랑 아는 사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네요. 네, 미국도 지금 그런 썰이 좀 계속 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증시 전체에 대한 퍼포먼스는 없고
종목별 퍼포먼스가 조금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전체의 분위기는 좀 무거운 현상을 띌 수밖에 없고, 주도적인 흐름은 없는 상태, 좀 박스권적인 경향을 보이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어집니다. 엔비디아가 어저께 좀 많이 출렁였어요. 엔비디아가 어제 장중에 3% 이상 출렁이기도 했고, 부합 종가상 거의 1% 이내로 회복하고 마감이 됐는데, 지금 엔비디아 어제 잭슨 대표가 어제 새벽 3시 반에 나왔었거든요. 오늘 새벽 3시 반에 나와서 컨퍼런스에서 이야기했었는데, 인공지능 AI 관련돼서 언급했었고, 그게 특별하진 않았는데, 지금 문제가 이제 블랙엘 칩인데, 블랙엘 칩에 관련돼서 그 발열 문제에 대한 그 카더라 썰들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블랙엘 칩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게 카더라라가 아니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때도 그렇고, 얼마 전에 SK 최태원 회장님 만났을 때도 나왔던 얘기지 않습니까? 좀 빨리 서둘러 달라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젠 발열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고사양으로 가면 갈수록 발열과의 싸움인데, 지금 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근데 발열 관련된 문제들은 지금 역사적으로 대다수가 잘 잡았습니다. 전통적으로 그 발열과 관련된 트러블들은 아주 쉽게 소화를 했다라기보다는 잘 잡아내는 이슈이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면서 쓰고 있는 휴대폰이나 방송을 보시면 쓰고 있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같은 경우도 CPU 자체 발열량 엄청나요. 근데 그게 다시 커버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발열이 나서 칩이 깨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컴퓨터를 좀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발열이 돼가지고 칩이 좀 오버페이스 돼가지고 타거나 그런 경우들을 배회하고, 대다수가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썰을 지금 이용하는 게 좀 문제. 왜냐면 고가를 찍고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고가를 찍고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어떤 좀 썰을 풀어내면서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정의 빌미를 쓰고 있다라는 것인데, 엔비디아는 이제 다우로 이동 편입됐기 때문에 나스닥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적긴 한데, 문제는 이제 칩이랑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TSMC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쪽에 신경을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설계, 그 다음에 위탁 생산 등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눈에 좀 거슬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테슬라, 제가 말씀드렸죠. 테슬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아마도 전기차 관련돼서 지금 세제 혜택에 대해서 분명히 제한을 뒀기 때문에 이게 보통 악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어떤 표현을 드렸습니까? 오히려 자국차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인하해 준다든지, 또는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은 어제 나왔던 것이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부분. 근데 문제는 규제 관련된 부분의 혁신위원이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좀 획기적으로 바뀌는 시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테슬라가 어제 주가가 괜찮았습니다. 네, 테슬라 주가는 무서워요. 네, 테슬라 주가는 무섭고 예측 불가. 저는 예측 불가입니다. 그냥 오르면 오르는 거고 내리면 내린다고 생각해야지, 이걸 예측하는 것은 좀 좋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 정치와 관련된 부분은 예측과의 관련이 없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너무 예측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좀 전체적으로 그냥 무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이점이 그렇게 크게 눈에 띄었던 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은 이제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이, 오늘 장 주목을 해볼 것이 어떤 측면이 있느냐면, 과연 이제 지금이 이제
차트상 기술적으로 보면 딱 보면 기술적 조정 국면이죠. 네, 기술적 조정 국면인데 이 기술적 조정 국면이 길어지느냐 짧아지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장이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3일 연장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3일 연장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술적 조정 국면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조정 국면에 계속 편입돼서 움직일 것인지가 중요한 관건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기술주가 좀 회복세를 보이긴 하지만 어제 반등폭이 있었지만 사실 금요일날 조정폭이 좀 너무 커서 거기에 반하는 기술적인 반등이었기 때문에 이게 아주 눈에 띄는 액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눈에 띄는 액션은 아니었던 것 같기 때문에 그 점을 유추해서 봤을 때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반등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면 좀 조정의 압박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시장은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굉장히 귀찮은 장이에요. 굉장히 귀찮은 장이고 좀 까탈스러운 장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많이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하나도 안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다가 그냥 막대기를 놓고 줄을 쫙 그어 놓으시면 이게 지금 15분 봉이에요. 꽤 긴 봉이죠. 여러분들은 보통 1분 봉 보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제장을 보시면 이렇게 잘라서 보시면 쟁일 놀고 있었고 어제 본장 때 잠깐 요 정도까지 움직였는데 지금도 이 자리입니다. 지금도 이 자리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박스권이라고 굳이 또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어제 이러한 파동들에서 박스권들을 깨버리는 경향들을 보이고 반대로 이러한 파동들에서 박스권을 깨버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인 것 같지만 박스권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지금 추세를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치상으로는 기술적 반등을 준비하는 것 같지만 하방 압력이 좀 굉장히 거센 그런 상황이 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은근히 까다롭다. 너무 잘잘거리니까 장이 조금 묵직묵직하게 움직이면요. 시장 자체가 좀 주먹을 탁 치고 좀 묵직묵직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대응하기가 좀 쉬워요. 근데 지금처럼 이게 우리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 책상에 분이 한 4명이 앉아있단 말이에요. 책상에 4명이 앉아있는데 분이 100만원이 있어요. 100만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1인당 25만원씩 나눠 가지면 쉬워요. 근데 25만원을 가지고 뭐 밥도 사 먹고 옷도 사 입고 할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데 근데 그 자리에 이게 만원이 있다. 그럼 이제 2,500원씩 쪼개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뭐 가위바위보에서 한 명한테 만원을 몰아줄까 뭐 등등등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측면인데 장이 너무 작으면 제잘제잘거리다 보니까 시장이 쓸데없는 좀 그런 눈치 싸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눈치 싸움이 보통 끝나면 통상적으로 이런 눈치 싸움이 끝나는 무렵이 되면 방향성을 좀 크게 틔우는 시점이 오는데 어저께 오늘 정도의 흐름이 좀 왕상이 되면 아마 추세가 조만간 형성될 걸로 보여집니다. 추세를 좀 대비하시면서 시장을 준비하셔야 좋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테슬라 분명히 좋은 상황이긴 한데 테슬라가 지금 주가를 많이 붙잡아주고 있거든요. 분명히 주가를 많이 붙잡아주고 있어요. 테슬라로 인해서 시장의 영향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에 대한 분석이 지금 쉽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왜냐면 이제 5일선을 깨먹고 나서 5일선을 갭으로 날려버리니까 이게 뭐 말하는 것처럼 쉽지 않다 이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친구가 주가 전체에 주고 있는 퍼포먼스가 있는데 퍼포먼스가 좀 다운됐을 때 주가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투자 되시길 바라겠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시장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생한 송 대표였습니다.